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묘해요. 엊그제 먹은 점심 메뉴는 가물가물한데 반세기 전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냉기는 어찌 이리도 생생한지. 정숙은 먼지가 뽀얗게 앉은 앨범을 손끝으로 쓸어봅니다. 거실 한 구석, 우아하게 자리를 지키던 수입 소파며 이태리제 장식장마다 붉은 낙인처럼 붙은 차앞 딱지들, 그 빨간 딱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압류당하지 않은 건 이 낡고 비뚤어진 사진 한 장뿐입니다. 1974년의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19, 아니 20살이었나요? 영등포 언저리의 그 방직 공장은 사시사철 먼지가 눈처럼 날렸지요. 코끝을 찌르는 텁텁한 손먼지 냄새,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짖기 소리. 옆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목청껏 소리를 질러야만 했던 그 소란스러운 지옥이 우리에겐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정숙은 제법 영특해 보이는 눈매를 가졌습니다. 야간 학교라도 다니겠다고 틈만 나면 영어 단어를 외우던 기집애, 그리고 그 옆에서 듬직하게 어깨를 감싸고 있는 건 그래요, 미자입니다. 미자는 그때도 그랬어요. 손마디는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서는 정숙의 언손을 제 겨드랑이 사이에 쑥 집어넣곤 했죠. 가시나야 공부도 좋지만 손가락 얼면 글씨도 못 쓴다. 투박하기 짝이 없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따뜻했는지 우리는 점심시간마다 기계 뒤편에 앉아 차가운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미자가 가져온 꾹꾹 눌러 담은 보리밥과 짠지 몇 조각, 가끔 미자 어머니가 싸주신 산나물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그 쌉싸름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잠깐이나마 공장의 소음이 잊히곤 했습니다. 정수가 너는 나중에 꼭 사모님 되라. 나는 시장통에서 장사나 하련다. 미자의 그 농담 섞인 진심이 씨앗이 되었던 걸까요? 정숙은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흐른 지금 우아했던 사모님의 자리는 차앞 딱지에 가려졌고 시장통에서 장사하겠다던 미자는 여전히 그 투박한 손으로 정숙의 등을 두드려주려 합니다. 정숙은 조용히 앨범을 덮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손에 든 건 낡은 가방 하나와 조금 전 미자가 대문 앞에 두고 간 검은 비닐봉투뿐입니다. 그 봉투에서 새어나오는 알싸한 나물 냄새가 50년 전 그 공장의 공기처럼 정숙의 코끝을 스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죠. 하지만 그 마라톤의 결승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 도달했을 때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실은 흡사, 홍역이라도 앓는 듯합니다. 거액을 들여 놓았던 샹들리에,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자개장, 심지어는 안방의 침대 시트 위까지 붉은색 딱지들이 독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집행관들의 무심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을 때마다 정숙의 70년 자존심도 함께 짓이겨졌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정숙 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집행관의 그 건조한 목소리가 정숙의 귀를 때립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 뒤에 붙은 이정숙 씨라는 본명, 그것은 마치 껍데기가 벗겨진 조개처럼 정숙을 세상의 차가운 눈총 앞에 발가벗겨 놓은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 시각 수색 시장의 한 귀퉁이, 미자는 30년 넘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던 낡은 목욕탕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보냈습니다. 한겨울에는 얼어 터진 손마디에 안티프라민을 발라가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그 거친 손끝에는 나물 향 대신 세월의 굳은 살만 남았습니다. 미자의 은퇴는 정숙의 파산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계절을 무사히 보낸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담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들려온 소문 때문입니다. 정숙이가 망했다더라. 그 사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더라 하는 저작거리의 가벼운 수다들. 정숙은 짐을 꾸립니다. 한때는 명품 가방들로 가득 찼던 드레스룸에서 그녀가 챙긴 것은 낡은 가방 2-3개가 전부입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집행관도 빚쟁이도 아닌
어딘가 투박하고 서두르는 듯한 그 소리 정숙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50년 전 그 공장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제 언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 미자가 왔다는 것을요. 돈은 참 정직합니다. 있을 때는 온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어주더니 사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게 하니까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화면을 번갈아 봅니다. 수백 개가 넘는 연락처들, 10년 넘게 매주 보던 교회 권사님들, 한 달이 멀다고 호텔 브런치를 즐기던 동창들.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손가락 끝이 천근만근입니다. 어머, 정숙 권사님,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어쩌면 좋아. 내가 지금 우리 애들 유학 보낸데 가봐야 해서 일단 기도는 열심히 할게. 기도해 주겠다는 말. 그것은 가장 거절하기 좋은, 가장 우아한 외면이었습니다. 멍하니 끊긴 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도가 밥을 먹여주지도 당장 갈 곳 없는 신세를 면하게 해주지도 않는다는 걸 김 권사도 잘 알 텐데 말입니다. 그 다음은 대학교 시절부터 단짝이라 믿었던 혜란이었습니다. 혜란은 전화를 받자마자 정숙의 안부보다 본인 걱정을 먼저 늘어놓았습니다. 보증 서준 거 없는지부터 묻는 친구의 목소리에 정숙은 채 입도 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 멀찌감치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가만히 엎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정수가 나다. 시장통에서 나물 좀 챙겼다. 문 앞에 두고 간다. 추운데 나오지 말고 있다가 들여놔라. 세련된 위로도 거창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타 가득하고 투박한 그 문장이 수백 명의 동창과 권사들의 외면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정숙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쁜 일이 있을 때 화려한 리본을 묶은 선물 상자를 들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말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같은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건 이름 없는 검정 비닐봉투일 때가 많지요. 정숙은 현관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검정 비닐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투박하게 묶인 매듭을 풀자 알싸하고 고소한 향기가 좁은 거실 안으로 확 퍼져 나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신문지에 쌓인 산나물과 반찬들이 꾹꾹 눌려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집애 여전하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정숙의 시계는 5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970년대 먼지 자욱한 방직 공장에서 미자가 언손을 녹여주며 건네던 쌉싸름한 취나물 한 입. 그때 그 나물이 배고픔을 달래주는 양식이었다면 지금 이 나물은 무너진 자존심을 달래주는 연고가 되어 정숙의 가슴에 발라졌습니다.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손으로 집어넣은 나물은 우아한 기도보다 따뜻했고 보증을 걱정하던 친구의 목소리보다 뜨거운 온기를 전했습니다. 아, 짜다.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짠 것은 반찬만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집,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 사이에서 정숙은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밥상을 치운 뒤 식탁에 남은 검정 비닐봉투가 그동안 걸치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모피 코트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미자가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버텨온 세월의 무게이자 끝까지 지켜온 우정의 무게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남을까를 고민합니다. 화려한 금고속 통장일까요? 아니면 서랍 속 보석일까요? 정숙은 오늘 전혀 다른 곳에서 전 생애를 바꿀 보물을 만납니다. 나무를 거의 다 정리해갈 무렵 봉투 바닥 젖은 신문지 뭉치들 사이로 묵직한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신문지를 한 겹씩 벗겨내니 낡고 허름한 상자 하나와 때 묻은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황금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미자가 환갑 때 자식들에게 선물 받았다고 자랑했던 30년 시장 생활의 훈장인 황금 열쇠였습니다. 그 곁에는 빛바랜 금 쌍가락지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미자야, 너 미쳤구나. 이게 어떤 건데? 친구의 파산 소식에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렸지만 이 무식하고 투박한 친구는 자신의 전 생애를 비닐봉투에 담아 보내온 것입니다. 정숙은 삐뚤삐뚤하게 적힌 미자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수가 나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하나도 듣지 마라.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내가 누리던 거 다 없어져도 너는 그냥 내 친구 정숙이다. 이거 나중에 내가 죽으면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건데 생각해보니 너한테 주는 게 더 값질 것 같다. 이거 팔아서 작은 방이라도 하나 구해라. 사모님 소리 안 들어도 된다. 이제 그냥 나랑 같이 늙어가는 정수기로 다시 시작하자. 나물 꼭 챙겨 먹고 울지 마라. 미자가.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방직 공장에서 제 언손을 녹여주던 미자의 온기였고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릴 때 끝까지 곁을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가장 든든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문은 닫혀야만 비로소 열립니다. 견고한 저택의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갇혀있던 거대한 감옥에서 풀려났음을 느꼈습니다. 낡은 용달차를 타고 도착한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원룸. 눅눅한 곰팡이 냄새를 뚫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가 이제 오냐? 고생했다 이 가시나야. 방 안에는 미자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증금 내가 돌려준 열쇠 팔아서 다 해결했다. 여기 작은 창으로 햇볕도 제법 들어온다. 정숙의 손에는 명품백 대신 시장통 털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보석보다 미자의 우정이 만들어준 이 작은 방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른 이리 와라 밥 먹게. 정숙은 처음으로 가식 없는 진심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껍데기는 빨간 딱지와 함께 남겨두고 왔습니다. 초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맞댄 무릎의 온기는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계절은 흘러 코끝을 스치던 바람도 어느덧 봄 기운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얼어붙은 땅 밑에서도 풀꽃들은 기어이 고개를 내밀지요. 반지 하방 창가에는 이제 빨간 딱지 대신 미자가 가져다준 보랏빛 제비꽃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치장하지 않습니다. 수수한 가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검정 비닐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어이 정숙이 오늘은 좀 늦었네. 수색시장 입구, 이제는 좌판을 물려준 미자가 정숙을 발견하고 손을 흔듭니다. 30년 넘게 나무를 다듬느라 굵어진 미자의 손과 이제야 세상의 무게를 배우기 시작한 정숙의 손이 맞닿습니다. 미자야, 그 황금 열쇠 참 고맙더라. 덕분에 내 마음속 빗장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아. 미자는 그저 허허 웃으며 어깨를 툭 칩니다. 열쇠가 뭐 별거냐. 내 마음이 열리니까 세상 문도 열리는 거지.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이 나물 냄새처럼 구수하게 늙어가는 일밖에 없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검정 비닐봉투는 투박하지만 그 안에는 꾹꾹 눌러 담은 진심과 식지 않는 우정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정숙은 이제 압니다. 가장 빛나는 황금 열쇠는 누군가의 금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내밀어주는 친구의 거친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을요. 다시 시작하기 위한 황금 열쇠 잘 들으셨나요?
당신의 검정 비닐봉투 안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나요? 오늘 소중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댓글로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띵썰이었습니다.